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연준 FOMC 이틀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자, 아침에 커뮤니티에 그 해석 원문을 올려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연기금이 점심시간까지 한 1,400억인가요? 순매수로 보이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결국 2천억 가까이 매도. 실제적으로는 곧 그 점심시간까지 상 물량까지 하면은 한 3,5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은 상승분을 종목들이 좀 지켜내지 못하고 시장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는데 밤사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대로 일시적 인플레이션, 기저 효과로 인한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작년 9월에 언급했었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게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됐지만 결국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작년 9월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결국 계속 추가적인 완화 정책은 없지만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어떤 아웃룩 그러니까 전망, 지금 실제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이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긴축, 즉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이슈를 당장에 시행하진 않을 거고 분명히 액츄얼 실제적인 움직임이 보인 다음에 행동을 하겠다. 이런 다시 한번 똑같은 코멘트를 했지만 보다 비둘기적인 좀 스탠스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우존스를 이렇게 33,000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시장 시작 전에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나스닥도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도비씨라고 하죠. 도비씨적인 그런 연준의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달 회의는 4월 28일, 29일 4월 말쯤에 있고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서 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핫했죠. 그죠? SK 케미칼로부터 분사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의 시총이 지금 약 3조가 좀 넘는데 최근에 빠져서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처음 공모날 따블의 상한가, 즉 흔히 속된 말로 따상을 가면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갔습니다. 점상도 내일 나올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의 움직임이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따상을 올린 수급은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역시 동학개미 개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FOMC 회의였는데요. 어제 FOMC가 뭐고, 페드가 뭐고, 다플러시 뭐고, 점도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통화정책 방향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미국은 민간기구인 연준이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과거의 금융시장이나 현재 금융시장이나 연준에 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no change,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뉴스 체크해 보죠. 일단 좀 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페드는 제로금리 의지 제하긴 했고요.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일각에서 세게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그죠?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 국채를 커브 즉 금리를 조절시키거나 장기 국채 매입하고 단기 국채 매도하는,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 없었고요. 이변은 없었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상당히 도비시한 발언으로 끝난 3월 FOMC 회의였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안 올린다. 다우 33,000 돌파를 했고요. 파월 금리는 노동시장 인플레 기준 부합회를 올립니다. 노동시장은 아직도 그죠 멀었죠.
자연 실업률 뭐 3%대까지 진입을 하고 확인한 후에 결국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나 미국 10년물 국채나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봤었을 때는 10년물 국채는 아직도 멀었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도 평균 물가 목표제나 뭐 이런 것들 기저효과의 지금 일시적 반영을 생각한다면은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연준에서 발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쪽에서 어땠습니까? 폭스바겐이 사실 엊그저께 이제 파워데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대표 셀 관련주들이 뭐 LG, SK 이노베이션, 그죠? 그리고 뭐 삼성 SDI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독일에서 시총 1위 등극을 했습니다. 17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500조 원이 넘죠. 우선주까지 하면 거의 600조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뭐 잽도 안 되는 시총이긴 하지만 유럽 이런 시장 그죠? 일본의 뭐 닌텐도 이런 것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죠? 일본의 시가총액 1위랑 또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 시총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시장 시가총액 2200조의 시장에서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공격 기대감이 계속 폭스바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그리고 미국 디즈니랜드가 4월 말에 문을 연다. 어제는 뭐 미국 감령이 5월부터 백신 패스포트 그리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여행을 개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계속 경기 회복과 정상생활로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개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 어땠죠? 아직은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국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월가 최초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도 상당히 시장의 핫 이슈였는데 투자은행 즉 IB로서는 월가의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투자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대상인데요. 정말로 큰 자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비트코인 펀드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디지털 화폐의 변화 속에 상당히 3년 전에 어떤 비트코인의 시세를 냈을 때랑은 사뭇 완전 다른 분위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또한 어떤 힘이죠. 지금 유동성이 힘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학개미 힘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학개미가 개인이 다 사서 점상 아니 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오늘 상한가에 뭐 상타 때려잡아서 내일 또 상한가 치면 30% 먹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또 뭐 일부 들어왔다고 하는데 개인이 어마하게 샀습니다. 상장 날부터 2배 대비했고요. 외국 외신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선 녹십자가 지금 시가총액 4조가 안 하는데 녹십자가 실적 면에서 뭐 숫자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못한 게 전혀 없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녹십자가 저평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분석들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역시 기업의 어떤 지금 재무적으로만 단순히 피어 그룹을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기업의 본질과 어떤 성장성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피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원래 기준 8%에서 8.4%에 높였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얼마를 높였죠? 작년 말 12월에 4.2%였던 걸 6.5까지 올렸습니다. 뭐 일각에선 미국 경제 성장률 이번 연준 회의 때 8%를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추측이 중국보다는 아직 따라잡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지금 일단 나온 수치로만 보면 자, 네이버가 전일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했었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파였을까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전자상거래 사업 확대 이런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네이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FOMC 요약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했지만 일단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즉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걸 보여줬다. 통화 완화 기조, 지금의 뭐 자산 매입, 그죠? MBS 매입, 국채 매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파월 의장이 했고요. 경제 전망, 경제 전망도 역시 3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대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죠? 미국 GDP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4.2%에서 올해 거의 6.5%까지 나올 거다 성장률이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백신 접종과 1.9조 달러의 추가 지원화 이런 것들이 역시 경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 전망은 근데 이렇게 상향했지만 모두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다. 재차 정책 기조 변화 없음을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하죠. 모두 확인하고 움직이겠다. 2020년 말 올해 말 실업률 4.5% 전망. 야, 이러면 자연 실업률 뭐 이런 거 빼면 완전 고용으로 솔직히 좀 봐도 되지 않나. 그죠? 공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뭐 한 3%대 뭐 한 중반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고용의 입장은.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질문도 일축했습니다. 실질적인 추가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전망이 아닌 실제 어떤 지표들, 뭐 예를 들면 실제 실업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연준이 긴축을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고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대응할 도구는 갖고 있다. 근데 지금 금융시장 불안합니까? 아니죠. 나스닥만 좀 일부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할인율 문제로 고퍼주들이 조금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증시로만 지수로만 봤을 때는 뭐 금융시장 불안이 왔냐? 뭐 그렇지 않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랐냐? 그렇지 않죠. 자산 매입이 멈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필요 의사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6월 FOMC에서는 추가적인 점도표 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12월과 3월에서 점도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369, 12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하는데 이때 대비 지금 22년 말, 23년 말 이렇게 금리를 좀 레벨을 올라가는 레벨을 0에서 0.25보다 올라가는 레벨의 투표 인원들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6월대로 이 경제 전망 상향됐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 작년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도 기저효과지만 실적들이 정말 좋게 나와서 이렇게 갔었을 때 그죠? 경제 지표가 회복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을 때 6월 FOMC는 이 점도표가 또 안 올라갈까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 가능할 수 있고요. 후행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사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 흐름에서 불안정한 요십, 주식을 뭐 팔고 떠나야 되냐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HTS로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아까 코스피 0.6%, 코스닥 0.6%. 코스닥은 벌써 950선이에요. 얼마 전에 880선 밑으로 갔었는데 벌써 7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요. 코스피는 3000선 중반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차트가 계속 보면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이라고 표현드렸는데 그죠? 급등한 이후에 요 이평선들의 갭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간 조정이 지금 한 3개월 간 것 같아요. 3개월.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 방향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어땠나요? 외국인의 거래소 4,800억을 샀고요. 기간은 1,300억을 샀는데 금융투자 차익거래 요 물량 빼면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이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보면요. 연기금이 지금 몇 거래일지 계속 사고 있어요. 요거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재미 못 보고 조금 떠나는 이탈 세력이 있고 금융투자 이런 물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펀드도 거래소는 파는데 그죠? 투신 코스닥은 들어온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뭐 이틀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너무 좋았지만 계속 좀 눈여겨 지켜볼 종목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1시인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미국채 금리 1.75%까지 치솟으면서 기술주 유지의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선물이 1.57%, S&P 지수도 0.5% 가까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해외 시장 개장하면서 선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들 잠깐 살펴보면 대형주들 이렇게 LG 관련주들이 다 LG 그룹주가 약했고요. 그리고 뭐 금융주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좋았고 아까 얘기 드린 네이버 이게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도 올랐고
언택트 관련주가 좋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차전지 삼성 SDI 오늘 좀 반등했네. 어제 급락했다가 그죠. LG 화학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을 메우는 그런 강한 상승은 아니었고요. 조선 쪽, 뭐 건설 쪽 시클리컬, 경기 회복 이런 관련 종목들 화학주 뭐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진 않았어요. 이쪽도 전반적으로 헬스케어랑 뉴딜 관련 쪽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개별 단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는 없었고 지트리비엔트는 임상, 삼상에 대한 안구 건조증 이제 좀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종근당 뭐 코로나 치료제 식약청 조건부 허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불발나면서 뭐 회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20% 정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HB는 지난번에 급락했던 자리까지 다시 최근에 뭐 무상증자까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바이오마다 역시 특색이 있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SK 오늘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죠. SK케미칼이 그래도 여기서 분사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시총이 거의 12.9조, 13조까지 올라갔는데 SK케미칼이 지금 시총이 8.6조네요. SK바이오팜이죠. 이거는 SK케미칼 3.5조에 3.5조. 근데 오늘 다 약했어요. 바이오팜도 약했고 케미칼 약했습니다. 이것도 옛날처럼 뭐 지주, 뭐 지배구조 이런 이슈로 자회사가 뭐 상장하고 자회사가 주가가 좋은다고 움직임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그리고 뭐 이쪽도 별 볼일 없었고 여행주, 경기, 민감주 별 볼일 없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쪽 SDI나 LG학 반등이 나서면서 조금 역시 반등들이 나섰지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5G나 우주산업 관련주들도 그냥 그랬고요. 핸드셋 쪽 뭐 좀 역시 이슈되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골고루 올랐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소재 쪽, 장비 쪽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다. 코스닥에서 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내려왔는데 오늘 밤 나스닥이 만약에 지난번에 외바닥으로 좀 반등을 한 건데 외바닥 보통은 잘 안 나오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더블 바닥 나오고 올라가면은 결국 이 변동성 지수는 내일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닥 코스피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좀 약간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연설에서 테이퍼링, 긴축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죠. 통화정책 기존의 주요 변화의 조건이 전망, 즉 아웃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표, 액추얼, 아웃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라고 강조를 또다시 했습니다.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자, 2020년은 코로나 이후 유동성에 의한 금융 자세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2021년은 유동성이 죽은 건 아니지만 막대한 선진국의 재정 부양책 이번에 1.9조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그리고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시작이 분명히 됐죠. 벌써부터 1분기 실적이 4월에 보통 나오죠. 빠르면 4월에 나오는데 지금 3월 중순인데도 1분기 실적주들에 대해서 모니터나 스크리닝이 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P 500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200의 상장기업의 어닝이 계속 포워드로 봤었을 때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식에 대한 실적 컨센이 작년 말 대비 12월기 포워드로 EPS가 약 8%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동성에 의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유동성을 무시한 유동성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 가졌다고 했는데요. 조만간 이거 왜 기간만 이렇게 갔냐. 개인 데이도 가져자. 이런 얘기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총, 초등학생 뭐 이런 랜선 주총 이런 것들을 제가 뉴스로 접하면서 왜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 네이버 투자한 개인이 제일 많은데 왜 기관한테만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작년에 네이버 쇼핑 거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MS 17.4%까지 28조 원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 그죠? 입점을 해가지고
17.2조 원까지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이 YY로 68% 증가했고요. 이번에 나온 핵심적인 전략이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는 뭐 동맹 이런 거죠. 풀필먼트 이게 뭐예요? 결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배송, 신선 배송. 뭐 신선 배송 어디서 하죠? 마켓컬리, 뭐 지어소프트가 하고 있는 오아시스 이런 데서 하고 빠른 배송은 누가 하죠? 지금 쿠팡이 제일 하고 있죠. 쿠팡은 물류센터에다 배송 시스템까지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통운 신세계그룹과 최근에 지분 사업을 했죠. 온라인으로 신세계 멀티 명품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신세계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죠. 네이버가 그걸로 인해서 결국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을 21년 올해 얼마를 잡았냐면 목표를 25조 원을 잡았다고 합니다. 25조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25년까지요. 25년까지 이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MS를 30%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17%인데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에요. 4년 안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G마켓부터 뭐 여러 가지 쇼핑몰 11번가 뭐 지금 쿠팡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자들이 거기서 벗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네이버가 쿠팡에 대한 좀 경계감도 가졌지만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얼마나 더 키울지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 뭐 자영업자들 이거 지금 많이 하고 개인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브레인 스토어 입점사들을 위한 프리미어 솔루션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이브 커머스 이런 걸로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나이브 커머스 이런 거는 홈쇼핑에서 직접 방송하듯이 하듯이 실제로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을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결국에 질적 선장이 이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즉 CJ 대한통운과 신세계그룹 지분 수합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기업 가치가 주가가 미국에서 좀 상장 이후에 많이 빠져서 지금 90조 원대 아마 후반 정도 하는데 아직도 네이버가 오늘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죠. 어제부터 LG화학은 빠지고 원래 시총 3위였던 그죠?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가서 66주 정도 하는데 쿠팡이 90주 정도 그죠? 아직은 적자에서 뭐 네이버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이익률도 좋고 ROE도 좋고 뭐 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 사업의 가치를 재평가, 리레이팅 하면은 결국 이 쿠팡과의 갭도 많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단순히 이 이커머스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성.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는 3000 시대에 어울리는 종목 시가총액 몇 개를 올린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안 보신 분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준 얘기부터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그리고 네이버의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중요한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